안녕하세요, 여러분. 얘들아, 엄마 왔다. 하하호의 호호 아줌마예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주말이라서 학교 안 가는 우리 아들딸들도 있었을 거고, 주말은 왠지 조금 뭔가 막 설레이고, 또 왠지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놀아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날이죠. 저도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거의 밤 늦게까지가 아니라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새벽 5시쯤 날이 훤하게 이렇게 훤히 밝아왔을 때 그때 잠을 잤거든요. 음, 밤새 이렇게 뭐 그냥 책도 보고 방송하는 것도 보고 이것저것 좀 많이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무더웠는데 뭘 하면서 지내셨나요? 다들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아마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가수이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고 있는 혹시 박진영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박진영이 말하는 인맥 늘릴 필요 없어요 라고 그런 말을 했었대요, 박진영 씨께서. 인맥을 쌓을 시간에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라고 하셨어요. 인맥 쌓기를 안 하면 남들보다 더 늦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더 크게 성공한대요. 인맥 쌓기에 흔한 술과 골프 그런 거 둘 다 그분은 안 하신대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죠. 술과 골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보내야 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시간에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시선이 나를 향하기보다는 당장의 그 상황하고 그 상황만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 살기가 급급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몸 쓰고 또 건강까지 악화가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래요. 자기 실력을 믿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사람들 사귀느라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와준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실력을 키우면 언젠가는 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결국 박진영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맥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라 라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허울보다는 소소해 보이고 별거 아니어 보여도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을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며 그러다 보면 언젠간 기회든 사람이든 내가 찾지 않더라도 알아서 나에게 올 것이다. 인맥에 취해 허울에 취해 모르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말씀 박진영 씨 얘기는 곧 성실하고 착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어떤 실력을 쌓으라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다들 막 바쁘게 행사도 많고 각자 하는 일들 열심히들 하시고 그리고 참 어제부터 방학을 해서 방학을 한 첫날이니까 너무너무 좋았겠네요. 그런 기쁨 있잖아요. 왜? 드디어 방학이다 라고 그러고 자유로운 마음. 방학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오늘 역시도 굉장히 무더웠어요. 비가 소나기가 올 것 같았는데 오진 않았고, 제가 오늘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한 11시, 12시, 낮 12시쯤 부모님 댁에 갔는데 하늘이 그동안 이제 소낙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하늘이 너무너무 푸르고 깨끗하고 맑더라고요. 정말 막 사진을 막 찰칵찰칵 찍고 싶을 정도로 그런 날이었어요. 아쉽게 사진을 못 찍진 못했지만 정말 그 정도로 하늘이 맑고 깨끗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지나면서 하늘을 몇 번 보세요?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또 빌딩 숲이 있고 그런 곳에 있다 보면 거의 하늘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냥 휴대폰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 오는 또 앱을 깔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거 몇 정류장 전에 와 있다, 아니면 어디에 뒤쯤에 도착해 있네,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늘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부모님 댁에 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맑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사는 집은 단독주택이라서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곧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를 새로 이제 짓는다고 해서 곧 이제 단독주택 이제 재개발을 들어가는데 그 단독주택 위에 이제 옥상이 있어요. 저는 그 옥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전원주택 쪽에 계시니까 또 공기 좋은 곳에 사시긴 하는데 이렇게 또 잔디가 있고 이런 곳에서 또 하늘 보는 거하고 저희 집에서 하늘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하늘인데도 저희 집 옥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구름? 아무리 깜깜한 한밤중이라도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막 지나가는 모습, 아침에 해가 막 붉게 막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그런 꼭 바다에서 이렇게 석양이 해지는 거와 해 뜨는 걸 보는 것 마냥 그런 감동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옥상을 참 좋아해요. 근데 곧 몇 년 후에 이제 재개발이 돼서 아마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추억을 쌓고 더 많이 기억에 남기려고는 하는데 나중에 이게 사라지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보면 별도 잘 보이고 달도 잘 보이고
그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어 주는데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집이 사라지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겠구나라고 좀, 그래서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뭐 이렇게 산도 좋고, 저는 뭐 그런 걸 산책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저희 집 옥상에서 보는 하늘, 뭐 달, 그런 거 보는 게 이제 곧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좀 아쉽네요. 오늘은 제가 법정 스님의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홀로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내고, 가족 있고 뭐 형제 자매 다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런 대중이 있는 가운데에도 또 혼자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끔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끔 혼자 이렇게 있어 보는 것도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저 혼자 옥상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가만히 숨 마시고 머리를 비우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있어서 오늘 갖고 왔거든요.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물론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옆구리깨를 스쳐가는 외로움 같은 것을 통해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밝힐 수가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내 경우는 완전히 홀로살이가 되어 이제는 고독 같은 것도 별로 느끼지 않고 그저 홀가분하게 지낼 뿐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좀 개팍할 것이다. 좋게 말하면 개성들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혼자 살기 마련이다. 그것도 습관인 것 같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홀로 있음으로써 함께 있을 수 있다. 너무 한테에 얽혀 함께 지내다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고마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수도 생활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자기 개성이나 자기 빛깔 같은 것도 상실된다. 혼자 있어 버릇하니까 누구한테 폐될 것도 없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그 산골 아니면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서 그렁저렁 지내고 있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차 타고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산자락에 왜 떨어져 있는 집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한번 가보고 싶고 어떤 사람이 사는가 들여다보고도 싶다. 거창한 집이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걸 보면 무척 정답고 가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기웃거려 보고 싶다. 이제 어느 곳을 가나 큰 절 주변은 거의 오염되었다. 환경만 오염된 것이 아니고 절 자체도 가소비를 하는 곳이 많다. 생활 환경 자체도 오염되어 절 같지도 않고,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절밥을 오래 얻어먹은 습관 때문에 어딜 가면 눈에 띄고 귀에 거슬리는 게 많다. 이제 홀로 떨어져 나와 살게 되니 보지 않고 듣지 않으므로 마음 쓸 일도 없다. 다만 이렇게 살면서도 과연 수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화두처럼 내게 늘 가제로 떠오른다. 이건 법정 스님이 아마 그 스님께서 큰 절에 아마 이렇게 주지 스님으로 계셨었는데, 이제 큰 절은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께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공부를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수도자로서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는 거가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하전민들이 살던 움막을 이렇게 개조를 하시고 그걸 고쳐서 아마 조그마하게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뭐 야채도 키우시고 이러시면서 소소하게 그렇게 그런 땅을 일구시면서 사시면서 수도승 생활도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 스님께서는 많은 물건, 주위에 많은 거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 쓰셨던 어릴 때 읽었던 책 무소유라는 책, 그 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무소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지 않은 것, 그럴 때 더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좀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내가 돈도 많아야 되고 뭐 어떤 지위에도 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인맥도 좀 많아야 되고 뭐 또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좋은 집, 뭐 차도 좋은 차, 또 뭐 또 우리 딸들, 뭐 아들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명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저게 없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것만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나는 내 자신은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게 있구나. 나는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이게 있구나.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갈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면 행복한 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고요. 또 그
그 건강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이 돈이에요. 돈은 정말 내가 그냥 먹고 살 만큼, 오히려 돈이 너무 많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 아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멀어지고 나에게 진심이지 않은 사람들, 그냥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냥 내 비율만 맞춰주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현명하고 똑똑하고 너무 똑똑해요 요즘. 그리고 너무 열심히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네, 행복하게 오늘 하루 지내신 거 칭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어디선가 또 알바를 하는 친구, 또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하는 우리 아들, 딸들,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가끔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게 과연 내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오늘 내가 힘든 이 과정도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온 일들이 결국에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우리 아들 딸들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인 거죠. 정보. 내 스스로가 나만이 터득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나만의 힘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세상이 원래 좀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바뀌긴 했죠. 우리 6.25 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또 6.25 이런 전쟁을 거치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디지털 문화가 발전돼 있고 AI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있고, 자 여러분 보세요. 100년 그렇게 막 진짜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너무 잠깐 사이에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뭐가 어떻게 더 많이 광범위하게 바뀌고 있죠. 세상은 계속.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이렇게 빨리빨리 막 바뀌는 문화에 또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습득 잘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잘 해결도 잘하고 그런 민족성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뭐 조금이라도 네, 웃을 일 없고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잠깐이나마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네, 좀 웃어보세요. 보통 내가 억지로 어떻게 웃어? 그러면 그냥 스마일, 김치, 치즈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네.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막 굳게 굳어있던 근육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어릴 때, 아기 때는 마냥 이렇게 해맑은 미소들을 지으셨잖아요. 그 미소는 정말 천사들의 미소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미소를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막 해결을 하고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웃는 걸 좀 가끔은 잊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자주자주 내가 나에게 웃어주세요. 칭찬은 웃음은 암을 이길 수 있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정말 이렇게 좀 믿고 아니면 좀 별로 이렇게 뭐 같이 일하는 동료 아니면 같은 반 친구 또 뭐 같이 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이렇게 다들 있지만 다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다 내 맘에 안 들어. 아, 왜 저렇게 하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러실까? 왜 이걸 이해 못 하실까?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다 보면은 또 다른 부모님에게는 없는 부분이 또 우리 부모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는 없는 걸 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에게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점보다는 일단 상대방을 만났을 때 좋은 점 한 점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친구는 이런 게 좋아. 아, 이 친구는 저런 게 좋아. 그러면서 나도 나에게 좋은 거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게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뻔뻔하게 아이 나는 그래도 뭐 눈웃음이 남들이 보면 눈웃음이 좋대. 어떤 사람은 내 목소리가 좋대. 나는 뭐 이렇게 친절하대.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씩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나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비록 상대방에게 내가 칭찬을 받으면 더 엄청 좋죠. 기분이 아드레날린이 막 팍팍팍 막 솟을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가요? 그 어느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이 그 개를 에이 똥개 하고 이렇게 발로 차고 가면 지나가던 나그네도 그렇게 하고 간다고요. 하지만 주인이 우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 누구누구야 아유 이렇게 막 이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 저 집개는 참 이렇게 강아지는 귀엽다 귀엽네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아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뭐 크게 잘하는 거 아니더라도 네. 나는 건강해. 큰 병 장치려 큰 이게 병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감기도 잘 안 걸려. 그러니까 난 튼튼해. 그런 것도 칭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난 친구들에게 웃음을 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라는 이런 것도 칭찬인 거죠. 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 가지씩만 오늘 칭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뇌가 우리가 연상 이렇게 언어나 어떤 뭐 생각을 떠올리는 대로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 뇌의 성장을 이렇게 촉진시켜서 뇌 성장을 시켜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애기들 모습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애기들 모습 또 이렇게 좋아하는 애니 같은 거 제가 좀 뭐 요즘에 조금 그렇긴 한데 애니 이런 것도 막 그런 거 이쁜 거 있잖아요. 귀엽고 저 너무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해요. 막 이모티콘 귀여운 거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즐거워요. 웃음이 나고. 뭐 그건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웃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건강하게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웃음 선물을. 여러분들도 크게 웃을 일이 없어도 한 번씩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처음엔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화도 잘 안 내고 맨날 잘 웃고 다니고 힘들어도 웃고 다니고 뭐 가끔 이제 이렇게 막 저한테 뭔가 상담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저보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자꾸 저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엄두도 못 냈거든요.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잖아요. 팔로우 없어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제가 그냥 방송을 하는 것만 해도 저한테 팔로워 한 100명,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전 너무 행복해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 아시는 분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저라는 걸 알게 되면 호호 아줌마가 저였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근데 좀 실망을 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되나? 다른 투수분들 방에 놀러 갔을 때, 다른 스트리머님들 방송하는 방에 갔을 때 아무래도 이거 이름을 좀 바꿔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전 너무 재미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막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제가 나이가 작은 줄 알겠죠? 뭐 한 30대만 돼도 막 이렇게 그러시던데 거의 스트리머 분들 나이가 20대 초반? 아니면 한 중반? 이쯤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막 으쌰으쌰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 이런 기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뭐 이렇게 채팅 글에 창에 글을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채팅을 해봐서 할 줄 알지만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얘기를 듣고 그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끔은 이렇게 막 많은 글을 치다가도 이렇게 못 띄우는 경우도 많고 이거 내가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요. 듣기만 하고 듣방이라 그러죠. 듣방.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아직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한 건 줄 알았는데 저 아직 진짜 이렇게 걸음마도 이렇게 걸음마도 아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개성들이 강하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다 모두 뭐 아주 막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냥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우리 아들, 딸들 칭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워서 오늘은 정말 막 이렇게 치킨 이야기를 며칠 전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계속 치킨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고기를 그렇게
저는 초딩 입맛이라서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치킨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정말 메뉴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외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치킨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숯불 바베큐 같은 거 아니면 소금 조금 넣고 그런 식 뭐 이렇게 그렇게 해 먹거나 이렇게 먹지 그렇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게 재밌게 이렇게 저희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재료 소재거리를 하나 던져주면은 그걸 갖고 너무너무 이렇게 저희는 잘 응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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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희 대한민국. 봐요. 닭이 있으면 닭 갖고 요리를 봐요. 그래서 닭도리탕, 닭볶음탕이라고 그러죠. 닭도리탕. 그거 매콤하게 해서 먹죠. 또 간장 볶음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춘천 닭갈비가 있죠. 초계 닭국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삼계탕도 있고, 그리고 또 닭죽이라고 이렇게 닭을 넣고 찹쌀 이런 거 많이 넣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푹 압력솥에 끓인 거 있어요. 그런 또 닭도가니탕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 닭치킨 그 튀김 종류만 해도 프링클부터 막 그 요즘에는 또 감자 포테이토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튀김옷을 입혔더라고요. 정말 그게 저는 감자 좋아하니까 그걸 먹으면 너무 바삭바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고기 안 좋아하는데 한 치킨 한 2조각, 3조각 먹으면 저는 못 먹거든요. 근데 치킨 얘기하니까 갑자기 딱 침이 고이는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 그 치킨도 그 치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닭강정도 있지, 파닭도 있지, 이거 막 여러 가지가 소스 막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네. 그 치느님은 정말 아무도 무시 못하죠. 대단한 치느님이시고요. 네. 오늘 게임하는 걸 구경했거든요. 근데 그거 외국분이 하셨는데 저도 한참 봤어요. 막 그분 이름 그분 그 좀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정말 정말 재밌더라고요. 내가 좀만 젊었으면 어렸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 지금이라도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괜히 그 게임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무리지어서 하는 거는 꼭 누군가 조를 짜서 이렇게 팀으로 하는 거는 민폐를 끼칠까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그동안에 제 인생을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만을 위한 삶? 나를 사랑한 나만의 내가 즐거운 삶? 그런 거는 조금 뒷전으로 밀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그 일을 찾아서 잘 하시길 바래요. 정말 이게 박진영 씨가 저기 하신 비라고 그분 정말 그분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춤 엄청 잘 추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춤을 진짜 하루 종일 췄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굶어가면서. 네, 처음에 오디션 볼 때도 멈추란 소리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날 오디션 보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을 춤을 그만해야 할 때까지 계속 추셨다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물론 우리가 그 정도로 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다잡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춤춘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거를 다 아마 그 시간 안에
보여주고 또 그 음악에 맞춰서 내 나름대로 어떤 춤을 막 그 창작을 하면서 췄겠죠. 그리고 또 그 연습생 시절에도 좀 그 먹는 거, 예, 그분이 이제 가끔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대표님 뭐 이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식사를 이제 밥을 이렇게 한 번씩 사줄 때가 있는데 거의 굶는 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짜장면 같은 거 주면은 일단은 막 먹는데요. 그 먹는 그 느낌을 그걸 느끼고 싶어서 포만감을. 그래서 막 먹고 다시 이렇게 화장실 가서 또 막 토하고 와서 또 막 먹고. 네. 그런 진짜 힘든 시절 그런 시기 그런 걸 다 겪고 지금 저렇게 네.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비정지훈 하면은 알아주잖아요. 아주 미녀와 결혼도 하시고, 네,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인생에는 다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냥 제가 마냥 하하호 웃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다 겪고 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울증도 오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 편안히 웃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맞아 비대면 막 사회가 왜 이러지 이러면 코로나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막 그런 힘든 그런 걸 겪고 있겠지만 네 지금 이 현실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잘 견뎌내시면 더 좋은 일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잠깐 동안 예,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갑자기 치느님을 시켜도 되냐고 와서 물어봐갖고 제가 잠깐 아 지금 이 시기가 그런 거 먹는 시기인가요? 아 얼마 전에 맞아 저희 초복을 지나서 그런가? 갑자기 좀 깜짝 놀랐어요. 와서 소곤소곤 얘기를 해갖고 뭐지? 그랬더니 갑자기 치킨을 시켜도 되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요즘에 어제 제가 너무너무 어젠 행복하니? 라는 그 글을 제가 아마 주제로 얘기를 했던 거 책을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제가 어제 거에 이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뭐 누군가가 이렇게 계시면 대화를 이렇게 하거나 할 텐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혼자 이야기도 하고 혼자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건 좋은 건데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 왜냐면 책을 이렇게 볼 여유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바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방송은 뭐 휴대폰으로 어디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시는 스트리머 분들 방송할 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대중교통 이동하면서 뒷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읽어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어제는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니?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달라질 거라 믿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잠깐 물 한 잔 먹고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하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늘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보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생이 성공적이고 좋은 인생인가요?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런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잠시만. 이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저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닌데.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부자도 상대적이어서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들 속에서 1억 원이 있는 사람은 가난뱅이 소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병사들과 있으면 지위가 높지만 중령과 있으면 지위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성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시소 게임처럼 내가 올라갈 때는 성공이라 하지만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실패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듯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목표했던 돈을 다 모으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지키느라 걱정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논을 달라고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99마지기 가진 부자가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한 마지기 가진 사람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남의 평가와 본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피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늙거나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은 참 보람이 있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나온 삶이 허망하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좋은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인생입니다. 흔히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도 만족한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는 참 행복하다.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먹고 자유롭게 일하니. 그러니까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자기 삶에 만족하면 잘 사는 겁니다. 하루에 밥을 5끼, 6끼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몇십 벌 끼어 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차 몇 대를 동시에 굴릴 것도 아니니까 소박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에 나를 맞추고 욕구가 충족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욕구를 버리거나 기대를 낮추는 만큼 기쁨과 만족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는 법륜스님께서 지으신 인생수업이라는 책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래서 오늘 조금은 행복하셨나요?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믿으세요? 기적을 혹시 믿으세요? 내가 열심히 정말 내 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도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행복을 무지개 찾아다니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그 어릴 때 그 책 내용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아무리 행복을 찾아다니려고 다녀도 그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저게 무지개가 떠 있는 거 보고 바로 저게 그래 이렇게 저게 행복이구나 뭐 그랬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그런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운이란 게 와서 그 성공으로 이끌어준대요. 밀어준대요. 하지만 그냥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보고 부러워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운이 오지 않는데요. 왜? 왔을 때 뭐 이렇게 뭔가 밀어주고 끌어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밀어주고 끌어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는 그 운이란 녀석이 꼭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저도 저 사람들이 보면 운도에 막 그 행운의 복권, 막 복권 이렇게 맞고 막 그런 행운들이 막 붙고 막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운이 온다, 기적이 온다, 뭐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많은 소소하게 일상에서 많은 운을 받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도 그렇게 오히려 평범하게 사신 분들보다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제가 살아온 걸 인생을 이렇게 소설로 쓰면은 소설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누구나 다 평탄하진 않겠죠.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다 힘들겠죠. 네, 저 역시도 좀 그 드라마의 어떤 소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정말 많은 운, 많은 기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저와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 저랑 같이 어떤 모임을 했던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저를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그럴 때 사실 저는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막 정말 막 뿌듯하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더 이렇게 막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뭔가 베풀고 싶고, 뭔가 되게 챙겨드리고 싶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살아가는 저의 에너지겠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다, 저를 좋아해 주셔갖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뭐 솔직히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저를 다 신경 써주시고, 어디 가면 저 먹는 거 막 챙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초딩 입맛이라서 많이 이렇게 막 먹거나, 전 제가 잘 먹는 줄 알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옆에 같이 식사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어디 모임에 가거나 하면은 그분들이 다 저 초딩 취급을 해요. 그것도 저는 또 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그분들을 만난 거,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생방으로는 못 듣겠지만 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그분과, 어떤 분이실지 몰라도 그분과 지금 제 목소리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저의 운인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방송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한 분도 이렇게 와서 누군가 제 방송을 안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영상을, 왜냐면 생방에는 음악이 나가지만 영상으로 남기는 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음악을 이렇게 못 넣고 그냥 제 목소리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음악과 함께 이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감상, 분위기 이런 게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동영상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는 거고, 저에게는 행운이에요. 저에게 기쁨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임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가면은 항상 그 중점에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팀을 짜면은 거기에서 제가 리더를 하게 되고, 이상하게 저는 사실 얌전히 있고 싶거든요. 어디 가서 저 막 이렇게 나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있는데
옆에 분들이 안 나서고 있으면 막 벌칙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빨리 자 몇 분 안으로 빨리 이렇게 뭐 팀장 이렇게 뭐 아니면 매니저 뭐 이렇게 누굴 빨리빨리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런 게임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빨리빨리 막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되고 팀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꼭 직장을 가도 저는 이렇게 책임 맡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막내처럼 룰랄랄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의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은 꼭 제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은 일들을 책임을 지고 책임을 맡고 그분들을 이렇게 리더해 나가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제 운명이고 제 팔자고 제 운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항상 그러니까 리더를 하게 되면은 항상 힘들잖아요.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분들이 어떤 뭐 실수를 했거나 또 이렇게 제가 백화점에 있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이러다 보면은 가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냥 뭐 직원분은 그냥 빠지시면 되지만 그거는 이제 그 고객님 컴플레인 거신 분한테 가서서 그걸 또 다 이렇게 막 맞춰드리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가면서 막 어떤 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잘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해결을 했을 때, 네. 그런 것도 보면 저는 운이 좋구나. 막 이렇게 끝까지 나쁘게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글쎄 그래서 옆에 보신 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저를 불러요. 네, 저를 해결사였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을 보면 그 애기들하고 저는 이렇게 같이 제가 애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안녕 막 그러고 예. 애기들하고 눈 맞추고 놀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물론 이렇게 인상 쓰게 하고 물론 굉장히 거칠고 막 그런 분들도 조금은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그 막 화냈을 때보다 이렇게 조금 가라앉은 상황에서 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셨겠군요. 라고 이렇게 같이 조금 공감을 해주면서 그런데 그래도 고객님 이렇게 하겠지만 또 저희 입장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객님 뜻에 이렇게 100%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 조금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럼 또 기분 좋게 시크하게 또 막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또 막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제가 직장생활 그런 거 시작할 때 많이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면 항상 그 부담감, 그 압박감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출근할 때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이런 걱정이 생기지만 그때 딱 거울 보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그래 어떤 일이든 부딪혀보자 힘내자 아자아자 막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한테 막 이렇게 옷 점검하고 나가면서 제가 거울 보고 저한테 이렇게 힘을 줘요. 네. 그러면 또 왠지 막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또 힘이 좀 나요. 또 가서 막 부지런 또 걸음도 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성격이 제가 좀 급한가? 저는 제 자신이 참 차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분하고 굉장히 느긋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적극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가서 딱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정돈 되어 있는지 이렇게 눈이 저도 모르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탁 어디가 안 돼 있으면 저기 어디가 안 돼 있다고 거기 정리하라고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또 막 그렇게 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하하호호 웃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교육받고 이것저것 또 자격증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직장을 지금 이제 그만두고 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이에요. 사실 좀 나중에 나이 많은 아줌마가 여기 와서
방송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마 막 이렇게 막 저 모른 체 하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혹시? 예. 그러면 좀 걱정은 됩니다. 제가 워낙에 좀 그래서 시간에 예,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공부를 하니까 다시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등학생 때, 예, 그 막 시험 준비하고 막 쪽지 시험 보고 또 이렇게 막 계속 문제 풀고 문제풀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월달에 저는 시험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예, 그 일을 용기를 내서 열심히, 귀찮아, 내가 해도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냥 있었으면 지금도 저는 그냥 매일같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예,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또 다른 또 이렇게 저의 인생의 길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길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좀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예, 이렇게 한 번씩 저에게 어떤 기운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예, 그걸 잡는 것도 또 저의 운인 것 같아요. 기회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걸 모른 척하고 저걸 잡으면 분명히 네가 힘들 거야. 지금 난 여기서 만족해 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그 만족된 삶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거기서만 만족하고 살았겠죠. 또 다른 행복, 다른 어떤 거에 도전을 하지 않고 거기에 아마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의 이런 행복을 제가 느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20살, 저는 제2의 20살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20살.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맨날 그 이야기겠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 많이 웃으라, 뭐 이런 말. 예.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무한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네. 봐요. 이렇게 엄마가 여러분들 지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방송을 하시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엄마도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막 포기했으면 그냥 저는 항상 이 순간을 머릿속에서 그냥 꿈으로 그리고만 있었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엄마도 지금 제2의 20살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게 네, 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고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세요. 자, 그리고 환하게 자신을 위해서 한번 스마일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네, 아자아자 화이팅. 그리고 나는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 라고 네, 저희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 몸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30분 남았네요. 네,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네,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저도 곧 치느님이 온대요. 요 근래 계속 스트리머 분들이 전부 다 막 치느님 치킨 같고요 이렇게 많이들 지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치 지금 치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가야 해요.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주 아주 소중한 분들이세요. 소중한 엄마의 아들, 딸들이세요. 네. 아들, 딸 사랑해. 바이바이, 안녕.